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사는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괜찮죠. 자, 오늘은 이 스노우 카메라가 열받아가지고, 싱크가 안 맞기 전에, 그리고 이 똥파리 새끼들이 좀 정신 좀 차리도록 기도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원래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이 잡혀 있었죠. 6차 공판이, 그 형 정신병 관련해서 재판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재판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검찰 측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밝힌 바로는 검찰 측 증언을 포함해가지고, 약 40명이죠. 그것이 이제 스케줄표에 따라서 재판이 내일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형 정신병 재판이 연이어져 있는데 아마 내일 잡혀져 있는 증인들이 전부 다 안 나오는 걸로 아마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출석하기로 돼 있는 5명 중에 4명 가까이가 출석을 안 하게 되겠고, 이재명 도지사 측 증언자도 1명인데 출석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재판이 연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배석 판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뀐 다음에 다시 재판을 한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약간 억지 연기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제인가죠. 이재명 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지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그 중간 이후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형 정신병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 소회,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불행했던 가족사, 집안 사정,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 참석했던 기자들에게 대해서 너무 언론으로서의 그 본분을 하지 못하고 너무 조롱하거나 그 사실과 다르게 진단을 위한 하나의 입원 절차를 강제 진단이라는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이 사건을 좀 왜곡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죠. 그러면서 상당 부분 진솔한 입장을 표시를 했고, 이것이 보도가 노골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재명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정치인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영상을 무조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고자 계획했던 검찰 측 증언자들 그 4명이 전부 다 의료인이었다는 거죠. 그 의료인들이 재판을 참석을 진료 절차, 예진, 이런 이유 때문에 재판 참석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재판 출석, 증인 출석 통지는 거의 2달 전, 1달 전 이미 충분히 기간을 두고 증언 출석이 예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스케줄을 이미 통보를 했을 텐데 갑자기 진료가 잡힌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명이 한꺼번에 출석을 미룬다. 이것은 보나마나 고의적인 불출석이죠. 저는 이재명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 의료진들, 그러니까 검찰 측 증언자로 나오기로 했던 이 의료진들이 어떤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의료진들도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아마 의료인의 양심 또는 의료인이라는 그 직업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약간 이재명의 그런 기자회견을 보고 느끼는 바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료진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그 4명이 말을 맞추거나 어떤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또는 검찰 측은 이미 그 자료들을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아마 내통을 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그 의료진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공격했던 반대정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유유작작하게 출세 가도를 달렸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호의적인 증언자들은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출석을 연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꿍꿍이가 있든지, 아니면 그 의료진들이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죠.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아는 그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서로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재명이한테 하면서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의료진들이 무작정 무슨 뭐 진료가 예약이 돼서 불출석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 뭐 대타를 의사를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한꺼번에 전문 의료인이라는 것이죠. 이 4명 전부가 한꺼번에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에 그 증언자들의 불출석이 어떤 꿍꿍이속 때문에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그런 기자회견이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자각이라든가 어떤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자신들이 어떤 허위 증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재명의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반성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그런 자기 반성, 자기 저허감, 이런 것 때문에 증언 출석을 연기를 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일단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도지사의 그 진솔한 의견 소외, 그런 기자회견이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이야기해 볼 것은 김인성 교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김인성 교수님의 블로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김인성 교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도 예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김인성 교수님이 이재명이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나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김인성 교수님이 나서 달라,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는 김인성 교수님의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해경군 김씨 관련한 이 계정 관련해서, 이건 IT 문제죠. 어떤 전문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김혜경 여사님이 어떤 법적 정성에 휘말릴 때 저는 김인성 교수님이 등장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의를 위하여 개정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바람에 김인성 교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김인성 교수님이 최근에 어제 그제 연속해서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해서 소중한 글을 2개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한번 링크를 밑에 걸어 드릴 텐데,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인성 교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IT 공학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시민 노무현 재단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분석하고 까버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유시민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김인성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 아마 유시민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김인성 교수님을 알기 전에는 유시민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이 많았죠. 뭐 그렇다고 또 엄청 나쁜 것도 아니지만, 김인성 교수님의 이런 검증, 과학적 검증, 그리고 이런 뭐 경선 부정에 대한 정확한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글들을 읽고 유시민에 대한 그 기대는 이미 져버렸죠. 그리고 유시민이가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이렇게 많이 예측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유시민이가 대권 후보로 나오면 김인성 교수님이 우리가 두 손 두 발 누군가가 묶고 놔도 김인성 교수님이 어떤 테러를 당해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전면에 등장해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인성 교수님에 대해서는 뭐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동영상을 복구를 직접 하셔가지고 JTBC가 이 김인성 교수님 복구한 영상을 JTBC 특종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경선 관련해서 그 부정을 밝혀주셨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고,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댓글, 여러가지, 그 다음에 개정, 사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의뢰를 받거나 직접 그 정당이라든가 어떤 캠프의 도움 요청에 응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한 이런 선거 관련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많은 음해 세력들이 공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인성 교수님이 도움을 주실 것이다 예고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 정의를 위하여 개정에서는 무혐의가 나가지고 현재 김인성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돕는 그런 액션은 없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김인성 교수님 블로그에 어제 그제 올라온 글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김인성 교수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이재명 지지자들은 반드시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인성 교수님이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인상 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드루킹이 감옥에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을 때 노회찬이는 타살됐다고 극구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윤성 교수님이 한번 드루킹 일당들에게 충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너무 인상 깊었는데, 드루킹 일당들이 만약에 노회찬 전 의원이 정말 자살을 안 하고 타살을 했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면, 그렇게 멍청하게 있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검증해봐라. 그 20 몇 층인가요?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7, 8m를 날아가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이 타살 의혹을 밝히고 싶다면 그 정도의 깡다구나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윤성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어떤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에어매트를 깔고, 에어매트를 아파트 밑에 깔고, 그 20 몇 층이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한번 50번을 뛰어내려 봐라. 거기서 진짜 어떠한 수차의 그 시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7, 8m까지 뛰어내릴 수 있는지를 검증을 정말 해봐라. 이 정도의 실행력이 없으면은 노회찬의 죽음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저는 역시 김인성 교수님 멋있다.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노회찬의 죽음을 정의당은 쉬쉬하고 밝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정당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노회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이용하죠. 정의당을 도와달라.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익은 다 취하고 있죠. 당원이 늘었느니 하면서. 그런데 노회찬의 이 의문스러운 죽음은 절대로 안 밝히려고 하죠. 자, 김인성 교수님이 올린 두 개의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첫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자가 적이다. 자, 두 번째로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저는 오늘 올리신 글이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요. 그 내용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강력하게 날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민성 교수님이 유시민의 그 통진당 경선, 부정경선 사례를 통해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고 누누이 그 블로그 글에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다시 말하면 결론을 말을 하면, 절대로 이 친문 세력들은 절대 믿지 말라. 얘들은 정말 사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을 절대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악한 집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애들에 대해서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직접 지지하고 선의로 지지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트위터라든가 이 온라인에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지지 발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전부 다 친문, 구구 똥파리들의 세력들이고, 유시민의 그 잔존 세력들, 그 다음에 경기도 디지털 300 있죠. 그 전해철이가 만들었던 경기도당 있죠. 계획 떨거지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김인성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어요. 자, 가만히 있으라는 자가 적이다. 세월호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김인성 교수님이 이재명 지지자들, 특히 오판하기 쉬운 현재의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수년간 친문 세력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덧칠되어 왔다. 두 번째, 김경수를 지키려고 노회찬의 죽음을 친문 세력들은 철저히 이용했다. 세 번째, 여론 조작을 통해서 드루킹에게, 여론 조작의 악마의 이미지는 드루킹에게 뒤집어 씌우고, 김경수는 아무 죄가 없는 순수하고 착한 정치인으로 묘사를 지속해왔다. 그리고 김경수를 노무현의 후계자, 적자로 포지셔닝을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네 번째, 문재인은 재판기간 내내 부산행을
택해가지고 돌이킹 재판 중인 김경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해왔다. 5번째, 틴노 친문애들은 여론 조작에 완벽한 전문가들이다. 틴노 친문애들은 여론 조작하는데 타고났다. 이렇게 수십 번을 강조하고 계세요. 김인선 교수님은. 그리고 6번째, 유시민이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는데, 유시민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명박하고 그 정동영이가 대선 경선 후보를 했었잖아요. 자, 유시민이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 정동영 후보를 찍지 말라고 선동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유시민의 이런 발언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비하인드 스토리고 감춰진 유시민의 이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르면 유시민이라든가 또 문재인의 그런 뇌물 배달부 홍석현의 그런 집을 방문해가지고 특사를 해달라고 사정하는 이런 이면의 모습을 모르면 유시민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김인성 교수님은 유시민의 이런 더러운 면모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야. 저는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홍준표가 생각나는데, 홍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경제가 나빠야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서도 국민은 안중이 없는 거야. 경제가 나빠야지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하다. 이런 멘트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족속이야. 그러니까는 국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야. 당리당략, 자기 정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유시민 같은 애도. 겉으로는 번지르를 하는데. 그 다음에 7번째로 친노친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김윤성 교수님은 단언을 했어요. 친노친문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법 권력을 총동원할 수도 있고 동원하려고 발악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친노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을 죽이려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계세요. 확신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느낌은 받잖아요.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철저히 2017년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가 거론될 때부터, 박근혜가 탄핵될 때부터 철저히 준비했노라고 그런 카톡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해철의 이 성남, 그리고 이 경기도, 검찰, 사법, 이런 인맥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봐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인성 교수님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이 똥파리들, 국문 친문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는 것. 가만히 있지 않고 이재명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조용히 그냥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다. 재판 간섭이고 사법 권력 독립이니까 조용히 지켜보고 있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계세요. 김인우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말을 했냐.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자. 라든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서로 화합하자.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뇌연을 넓히는데 주력할 것이고 서로 다투지 말자. 그다음에 뭐 가만히 있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 재판 간섭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제일 경계하라고 김인성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전부 다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도지사 이런 재판 과정, 현재 이재명을 살상하려는 이런 친노 세력들의 이런 온라인 또는 사법 세력을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에 넉넉고 가만히 이재명 지지자들이 있었다가는 세월호 침몰하면서 몰살당하듯이 이재명은 반드시 제거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번째로는 판사하고 검사는 세상이 가장 무관심하고 조용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 피고인이라든가 애들이 그냥 얌전하게 선철호소하거나 그 다음에 뭐 정당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바란다 이렇게 하는 멘트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야. 제 생각에도 이렇게 이런 멘트를 하거나 선철호소하거나 이런 건 뭐예요? 벌써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가장 좋죠.
이미 유죄를 얘가 자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내릴 거 5년만 때려도 얘는 착한 재판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을 두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김인성 교수님은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이 재판 진행 과정상의 대장동이라든가 검사 사칭 관련해서 전부 다 단 한 개도 선처를 호소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모든 것을 올 나싱으로 전부 다 부정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착한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모습은 아니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인데, 현재 이재명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자,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그리고 절대 뭐 집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을 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억제시키거나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인성 교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이재명이는 반드시 제거된다, 이런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제 글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하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서 김인성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 정말 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공학자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약간 딱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약간 깊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김인성 교수님 글을 읽어보면 공학자답게 매우 정갈하고 팩트에 기초해서 사실 그대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유시민의 그 통진당 부정 경선 그 과정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이 진보 세력, 이 세력들의 그 더러운 정체들을 아마 온몸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시민 하면 치를 떨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유시민의 이 정체를 김인성 교수님을 통해서 좀 알게 된 측면도 있죠. 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신 차려라 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경고를 하셨냐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의 온갖 사탕말림 이런 말들을 경계를 해라.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헛소리들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관성을 지켜라. 그리고 민주당의 친노 친문 세력들은 앞에서는 무슨 뭐 좋은 소리를 할지를 몰라도 뒤로는 반드시 이재명을 죽일 것이다, 이 확신을 하고 계세요. 이 확신이란 것은 제 생각에는 김인성 교수님이 이런 디지털, 이런 수사, 이런 디지털 부정 경선 사례를 조사하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친노 친문 세력들의 이 온라인을 조작하는 이 전문가 집단들에 대해서 아마 혀를 내두르신 것 같아요. 이재명이 날조와 조작으로 음해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이재명을 이 친노 친문 세력들은 완벽하게 무시를 하고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죠. 지난 그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리고 고난받는 이재명을 응원한 정치인들에게는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아기처럼 물어뜯었죠. 그리고 이런 아기처럼 물어뜯은 친노 친문 세력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로라는 형용사를 붙였죠. 친노 친문 세력의 작전 세력, 댓글 알바를 동원한 이런 조작 세력들은 이재명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이재명을 음해하고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현재의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인성 교수님은 이재명이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험한 공안 사건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이재명을 죽이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재판이기 때문에 무죄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엄청난 증거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김인성 교수님은 그것도 회의적으로 보고 계세요. 아무리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이런 검찰의 조작 그리고 거짓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유죄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저도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기득권의 강구한 세력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이 친노 친문 세력들이 검찰, 사법,
그리고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런 권력에게 아부를 해야 되는 이 재판부 전부 다 이재명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전해철 라인이라고 의심되는 철저하게 기획된 듯한 이런 재판 구성부터 해서 너무너무 조금 부정적인 전망이 있죠. 그런데 자, 김인성 교수님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했어요. 자, 싸우지 않는 자들은 정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들이나 재판부는 반드시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현재 김경수의 그 재판에 대해서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정치권들이 막 데모도 하고 크게 하죠. 당연히 재판부가 흔들리지 않고 항고심에서도 김경수를 더 중한 형벌에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여론이라든가 시위라든가 집단 시위가 있으면 재판부가 이런 김경수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김인성 교수님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이보다 더 강한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나싱이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야. 이 사후 판단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안 이 사건을 여러 번 IT 이 수사를 의뢰받고 직접 많이 참가도 하신 이 김인성 교수님이 봤을 때는 현재 이 철저히 계획된 사법 판단에 이재명을 죽이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가 이 증거를 대고 조작이다, 이런 거짓말이다, 이것을 증명을 해내더라도 이미 정해진 삼성이라든가 이 친문의 이 엄청난 계획된, 철저히 계획된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유죄로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동물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미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인성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는데, 절대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침묵을 하거나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든가, 가만히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 뭐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갖고 기다리면 재판부가 이런 유약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김인성 교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이 조용히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김인성 교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 측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세월호에 그 몰살당한 그 학생들처럼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 가만히 있다든가 조용히 있다든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이재명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김인성 교수님은. 그러므로 이재명 도지사들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결백하다면 지지자들은 결코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재명을 구하고 싶으면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치열하게 이재명의 무죄와 결백과 진실을 전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이 진실을 전파하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김인성 교수님은 IT 공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런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IT나 뭐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현재 법적 정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성 교수님이 현재 이재명 도지사 캠프 측, 이재명 도지사 측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오늘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진심, 그리고 자신이 유시민이라는 그 악마, 불법 경선을 저지르면서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대면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직을 꿰차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철판을 깔고 나대고 있는 유시민에 대해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경종을 올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김인성 교수님의 이런 글, 경고 또는 어찌 보면 충언이죠. 이것을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시 말하면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재명의 진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성 교수님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이재명의 이 진실, 억울함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친노, 극문, 똥파리 세력들이 가장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이재명의 이런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까탈스럽고 하고 불편해한다. 이민성 교수님이 지적하셨고, 재판부도 조용히 재판이 진행되는 것보다 이렇게 시끄럽고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을 할 때만이 재판부도 긴장하고 오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김민성 교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은 유튜브를 개설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재명의 무죄를